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어떤 것이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점유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소유권 하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점유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토지의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침탈했습니다. 침탈자. 또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를. 침해자. 그 다음에 침해의 염려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데 지진 나가지고 이 필로티가 이게 부러지려고 합니다. 뭐 부수시려고 그래. 그러면 적당한 방어 공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침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점유권이나 물권을 갖고 있으면 이 침탈자에게는 뭡니까? 뺏어갔다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반환 청구 및 손배. 자, 우리가 저번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침탈해 갔어요. 반환 청구하면서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하다고 그랬잖아요. 됐나요? 똑같습니다, 이거. 침해자에게는 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사용하고 있으면 나가 임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고 및 당신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그 다음에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방공사 좀 해두가. 건물이 안 넘어지게 해라. 이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입니다. 이거는 또는 요거 미신데 요거는 또는이에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 담보할 수 있는 걸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이 물권을 점유권을 물고 침탈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침탈한 을인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를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방해 제거 및 무슨 배상?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의 기간은 요 이제 침탈했을 때 침해했을 때 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을 짧게 줍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인태 요거를 넘겼을 때 이 토지를 침탈해 가지고 병인태 넘겼을 때는 이때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 반환 청구 못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선의 반환 청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악인은 알고 있는 거죠.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알고 있다. 자, 이럴 때는 뭡니까? 특별 승계인이 되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우리 봅시다. 자, 이 마이크에 제가 이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다 그랬잖아. 자, 이 마이크에 제가 이제 6만 원 주고 샀다고 들어봤죠? 선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10만 원. 기억납니까? 내가 소유권도 있으면서 사실상 뭐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을이 내 걸 침탈해 갔어. 맞죠? 그럼 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근데 소유권 얘기한 것도 할 수도 있고 점유권 얘기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되는데 을이 다시 병인태 느꼈다고. 병인태. 그럼 얘가 선이야. 그럼 내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 을, 병으로 넘어갔을 때. 알죠? 병이 선인태 할 수 없어요. 근데 소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병인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마이크의 소유권도 갖고 있고 점유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점유권으로 해서 반환 청구가 돌려받는 게 나아? 소유권 하는 게 나아? 소유권이 낫죠. 네?
병이 선이든 악이든 구분 없이 할 수 있다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점유권은 왜 이렇게 1년의 제한이 있고 특별승계인에게 넘어갔을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할까? 왜 그럴까? 토득놈도 무슨 권을 가지고 수 있다고 그랬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짧게 주고 또 특별승계인이 뭡니까? 특별승계인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게 제약을 걸어놨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내가 소유자면서 점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 게 유리합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해? 소유권에 기한해서 하는 게 낫죠? 점유권은 또 아까 몇 년의 제한이 있다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방해가 있는 날부터, 방해 중요한 날부터 1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년이 돼 있어요. 1년 안에 안 하면 못 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소유권도 갖고 있고 점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하는 게 반환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내일 무슨 수업입니까? 공법 수업이에요. 공법 수업. 자, 그래서 내일 공법 선생님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가 아니라고 내 거라고. 공법 선생님은 사실상 뭐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어. 그래서 침탈해가고 은희트 넘어가고 다시 병이트 넘어가면은 특별승계인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를 못해요. 공법 선생님은. 근데 나는 점유권에 기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안 되더라도 패소를 하더라도 다시 소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208조에 가면 나오는데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점유에 관한 소를 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다시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앞에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 내가 그래서 나는 뭘 가질 수도 있고 소유권도 가질 수도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1년을 주고 또 특별승계의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판소부터 보시면 46페이지인데 판소 46페이지죠. 요 하트가 있는데 이 하트는 지금 사기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안 돼요. 요 1월달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도록 할게요. 134페이지입니다. 자, 134페이지 보시면 점유보호청구권인데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므로 다른 물권처럼 보호돼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의 침탈을 하거나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서 무슨 청구권이 있는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204조 보겠습니다. 1항 점유자가 행함해 놓으시고 주체가 누굽니까? 점유자죠.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물건의 반환 밋에 행함해 놓으셔야 돼요.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자 침탈자의 침탈자 아닙니까? 을이 침탈자죠? 갑으로부터 침탈한 사람이 을이야. 누구야? 을이잖아. 을로부터 다시 받는 사람은 뭐랍니까? 특별승계인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죠? 그러하지 않은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반대로 가면은 악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악의의 특별승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선의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항 가서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자 현관해 놓으시고 무슨 당한 날로부터?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밑에다가 제척기간 적어놓으시고 자,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제척기간의 법률 용어는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적어놓읍시다. 우리가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척기간의 정의가
법률이 예정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입니다. 1년. 1년. 제척기간 1년. 그래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야 됩니까? 1년 내야 된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기간을 짧게 준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건 있죠, 요건. 요건 있습니까? 네, 법조 밑에 요건.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된다. 침탈이란, 자, 그 다음에 줄 거면 돼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절도 강도에서 점유를 상실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자전거를 우리 훔쳐갔는 경우 있죠? 그럼 뭡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옆에 가서 이제 방해 제거 청구 가겠습니다. 205조. 자,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때는 방해, 내 땅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방해에 뭐 해야 됩니까? 제거 및, 자, 135페이지입니다. 자,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자, 현관펜 하셔야 돼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요 1년 또 제척기간이야. 자, 그 다음에 3항. 공사로 인해서 공상에 방해받을 경우에 공사 착수 후 몇 년이 지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될 때는 제거 청구하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공됐을 때는 해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거 청구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못해요. 네,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206조. 점유자가 현관펜. 전부 다 점유자가 침탈당했을 때 점유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점유권을 방해했을 때, 점유자가 하고 있는 것을 방해, 염려했을 때 이 말입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에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디에 현관펜을 씁니까? 방해의 예방 또는입니다. 또는 현관펜. 자, 방해의 예방 줄 거 놓고 현관펜은 또는입니다.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2항.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사망이, 전조 사망이면 전조가 몇 항입니까? 205조 사망이 뭡니까? 공사 특칙입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7조 가서 간접 점유자. 자, 간접 점유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죠. 그래서 2년 전세를 했습니다. 2년 전세를 했습니다. 자, 2년 전세를 했어요. 2년 전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거죠? 이 사람 빌렸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2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점유죠. 자, 타주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이 이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 요 사람 임차인이면, 자, 요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들을 뭐랍니까? 점유를 하게 해준 자라 있죠. 직접점유자,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을 무슨 점유자란다? 간접 점유자랍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194조에 보면 나옵니다. 자, 간접 점유자. 그래서 집주인을 뭐랍니까?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이런 애들을 뭐랍니까? 간접 점유자. 그럼 목적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도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점유자죠. 그러면 이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라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 임대를 해줬지만, 전세권 설정해줬지만은 이 부동산을 침탈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침탈을 하더라도 이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해됐어요? 그게 207조입니다. 207조. 207조 간접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침탈되는 행위를 하면은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갑시다. 207조입니다. 207조. 전 3조의 청구권은 전 3조가 뭐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죠. 전 3조의 청구권은 194조의 규정. 자, 194조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 자, 7번 보세요. 외우지 말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맞죠? 침탈 당하면은 얘가 침탈해 갔어요. 침탈자에게 뭐랍니까? 야, 빨리 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 외우지 말고 또 이것도 207조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잖아.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이잖아. 맞아요? 맞죠? 그 하게 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침탈해 갔어. 그러면 얘가 뭐라냐면은 내한테 직접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져와도 다시 얘한테 줘. 왜? 2년 동안 누가 사용수익하기로 돼 있으니까. 오래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맞죠? 그럼 받아와도 다시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인이고 전세권 설정자면은 이 전세권자 임차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침탈하는 놈한테 가서 뭐랍니까? 야, 빨리 돌려줘, 임마.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집이 임대를 한번 내본 적이 없거든. 전세 설정해 준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기라. 상상을 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집주인이고 막 건물 몇 개 갖고 있다. 전세 놓고 임대 놨는데 어떤 놈이 침탈하고 있어 말하면 빨리 임차인 줘.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야. 이게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 한번 보자고 그래 돼 있는가. 자, 207조의 2항 갑니다. 2항.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형합행.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해됐어요? 이 점유자가 누군데?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는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해야 돼? 직접 임차인 빨리 줘. 우리 전세권자에 줘.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점유자가 이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이제 지가 가져갈 수 있지. 맞죠? 자기가 누구라고 밑에다가 간접 점유자. 자, 간접 점유자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7번 보세요.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게 2번 나왔던 건데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하는 사람에게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전세권자는 내가 직접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 사람이 반환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달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다. 그래서 밑에 예컨대 한번 봅시다. 갑소유 자전거에 대해서 을과 임대체계를 맺고 체결하고 우리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벽이 자전거를 뭐 했다고? 훔쳐갔어. 그러면 간접자인 갑도 자전거를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을이 누군데? 임차인이죠. 임차인 누군데?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시험 문제 이렇게 사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 시험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면 돼. 이해만. 그리고 자전거를 갑이 을에게 임차해 줬잖아. 갑이 을에게 임차해 줬잖아.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이 누구라고? 병이야.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 해야 돼요? 빨리 은한테 줘.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어. 근데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수 없을 때는 받아갈 수 있죠? 그런 예외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자, 설명됐습니다. 넘기면 됩니다. 이제 자력구제입니다. 자, 자력구제.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게 무슨 구제입니까?
자력구제죠? 자력구제입니다. 수소를 힘으로 구제하는 게 자력구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자력구제 할 때 언제 했냐면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점유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자, 이게 점유주예요. 점유주. 이게 원장. 이게 직원, 실장 이런 거. 자, 직원이에요. 직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학원의 책은 누굽니까? 제가 샀어요. 제가 사가 여러분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책 살 때도 할인해서 공급하고 11월, 12월 달에 교재는 무료로 주고 받았죠? 네,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저 구입하는 거예요. 맞죠?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실장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유를 뭐 하는 사람이요? 보조자야. 점유 보조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 보조자 실장님은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직계 아니거든. 자,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이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봤는데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갔던 44페이지 있죠? 프리드 44페이지. 오늘 받으신 분 없을 거예요. 44페이지 보면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받아가세요. 네, 저 받아가시면 드릴 겁니다. 44페이지 가면은 점유 보조자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서 점유 보호권 행사할 수 있지만 무슨 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고? 자력 구제는 할 수 있다고요. 자,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생력자입니다. 맞죠?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게 무슨 구제입니까? 자력 구제입니다. 자력 구제. 스스로 구제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을 가져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력 방위권이 있고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을 가져가면 자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탈환할 수 있죠. 탈환권입니다. 탈환권. 자력 탈환권. 자, 그래서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이 있는데 이게 합쳐서 몇 조입니까? 자력 구제죠. 209조 내용입니다. 209조 1항 2항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력 구제입니다. 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 이겁니다. 우리가 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 직접 점유자도 침탈하고 이런 행위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방어를 자력 방위를 할 수도 있고 탈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항. 점유자는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점유자 위에다가 점유 보조자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점유자, 직접 점유자도 되고 또 누구 됩니까? 점유 보호자도 포함입니다. 자,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돼 있죠? 줄 것이고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방해형감배, 방해권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줄 것이고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가 있고 동산일 때는 동산, 책 이런 것들이죠. 서점의 직원 이런 사람들이 동산, 책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가 있다. 이게 자력 탈환권입니다. 그러면 자, 1항이 뭐라고요? 자력 방위권 적어놓으시고 자, 자력 방위권입니다. 1항이 뭐라고요? 자력 방위권. 자, 두 번째가 자력 탈환권입니다. 탈환권. 자, 2항이 자력 탈환권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무슨 구제를 한다? 자력 구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이 뭐냐면은 원칙이 국가가 구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개인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한번 복수해 볼까? 그걸 뭐랍니까? 무슨 구제를 한다?
사력 구제라 했잖아.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거. 에? 무슨 말이죠? 사력 구제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당방위, 그 다음에 긴급 피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력구제입니다. 그때 예를 들 때 정당방위는 뭐였습니까?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빠따방면 쳐가 죽이뻤습니다. 무슨 방위야? 정당방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은 뭐랬습니까? 저 보시면 또 그래야 되네. 예. 자,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죠, 얘가. 꼬리만 있으면 돼요. 이 개입니다, 얘. 걔가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뼈밖에 없어요, 얘가. 물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남의 집에 뛰어 넘어갔어요. 긴급 피난이야. 그럼 남의 집에 넘어가면,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넘어가면 주거 침입죄죠. 그런데 긴급 피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조각이 깨진다는 게, 깨진다. 조각이라는 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개인의 힘으로 구제하는 방법이죠. 맞죠? 맞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아 봤거든. 무슨 말이죠? 보면은 예? 그러다가 위법성 조작됩니다. 아시죠? 돈 내놔 이러는데 방망이를 첫 붙는데 죽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뉴스도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럴 때는 위법성 조작이야. 긴급 피난, 오케이? 긴급 피난 뭐예요? 여기 걔가 물으러 왔다. 넘어갔을 때 된다고 그러죠. 그때 예를 들면서 뭐랬어요? 친구가 동구에서 나오는데 뭐니까 대리비를 더대 뭐니까 술 돼가지고 10,000원치만 가자 해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예, 그때 했잖아. 얘가 들었잖아. 그래서 여기 차를 여기 세워놓고 이 대리운전 기사가 나가면서 우리 친구가 뭐라 했겠지 뭐 술 돼가지고 막 맞죠? 아저씨 10,000원씩 갑시다 이래가지고 10,000원치만 딱 가고 도로 한가운데 차를 딱 세워놓고 내리고 가서 경찰 신고해버렸다고. 예? 그래서 사고 나니까 빵빵빵 난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딱 차를 대놓고 잤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뿅뿅 와가지고 뭡니까? 또 들이죠. 아저씨 잠깐 내려보세요. 왜요? 음주운전 했죠. 불러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면허 취소됐어. 근데 이제 이거 긴급 피난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제가 없는 걸로 돼버렸어. 아시죠? 이걸 운전자가 안 빼면은 대형 사고 생기죠. 긴급 피난이야 이거. 이거 몰고 더 몰고 갔으면은 뭐니까 음주운전인데 요거 빼놨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리운전 기사 있잖아. 여기 빼놓고 지가 신고했다는 거 다 밝혀졌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위법성 조각됐어. 무슨 말이죠? 그 대리운전 기사일 때 뭡니까? 대리운전 비용 그 16,000원인데 시내가 나오는데 16,000원인데 6,000원 아끼려다가 대리운전 기사일 때 그거 써달라 해가지고 30만 원 주고 몇 배나 몇 배? 예? 그 소송비 내가 소송하는데 또 비용 들어가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운전도 못 하고 음주운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한 잔 드시면 그냥 대리운전 하세요, 알겠죠? 자, 거기 긴급비난. 이래서 한번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친구한테. 알겠죠? 이런 건 남편한테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남편이 가르치면 절대 안 돼, 이거. 아시죠? 그래서 남편이 뭐 이거 긴급피난에 막 주장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자, 하여튼, 요런 게 이제 개인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전부 다 형법이에요, 형법. 민법에서 나오는 게 무슨 구제다? 자력구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가 자력구제는 누구한테 있다고? 점유자, 직접 점유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에게 있지만, 누구는 없다고?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처음 오신 분들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밖에 있는 실장님이나 서점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계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보조는 없지만 스스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자력구제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이게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점유권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모르면은 점유권을 공부한 게 아니야.
100% 나오니까. 알겠죠? 그런데 1시간 전에 맞죠? 했는데 기억이 1시간도 아니죠? 몇 분 전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어떤 거였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복자죠? 갑이고 을이 뭡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A라는 놈이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소를 넘기고 해가지고 을이 직거래 생각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를 했는데 반환 청구를 행사하면서 손배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까 을이 뭐합니까? 선의 점유자일 때는 과실을 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먹었던 300만 원에 36개월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과실 먹은 것을 사과나무에 대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과도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뭘 때만? 선의 점유일 때. 악일 때는 반환 다 해야 돼. 1억 800만 다 반환해야 돼. 아시죠? 그리고 내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 기분 더럽죠? 부사분다고 멸실훼손했을 때는 선의이고 뭐일 때만 자주일 때만 현존이. 나머지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내가 들어가도 비용이 있다. 필요비 유입했는데 이 비용은 뭐 필요 없이 선악분무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다. 됐어요? 예, 점유자 회복자 관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소유권 파트로 갑니다. 이제 소유권. 자, 이제 소유권 파트는 정유권은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이제 소유권 파트는요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여기서도 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적게 나오면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나오는 파트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내용 하나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 이거를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거 배웠죠? 내가 건물 신축했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롯데마트도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롯데마트가 전국에 있는데 롯데마트가 절반 정도가 등기를 안 했습니다. 얘들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대출이 필요 없거든.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이행 강제금 내는 게 세금 적게 냅니다. 끌다가 나중에 등기합니다. 아시겠죠? 롯데가 그렇습니다. 롯데가. 네, 롯데 그래요. 백화점도 등기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뭐 말 나와가지고 등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내가 등기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내가 뭡니까? 사용할 수 있죠? 수익할 수 있죠? 전체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이 난다는 것은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게 5층짜리 건물이요. 자, 5층짜리 건물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상가 건물 하나 사는 게 목표잖아. 창조주 밑에 뭡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위에 밑에 건물주야. 자, 바로 밑에 건물주라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번다고. 또 수익할 수 있고. 또 이거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야.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이란다. 이 소유권의 정의예요. 자, 갑시다. 책에 137페이지에 서설에 소유권의 의 나옵니까? 자, 211조. 소유자는 무슨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현관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뭐라고요?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소유권의 성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전면성입니다. 자, 전면성이 뭐냐? 자, 보세요. 내가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5층 전체를 내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예? 옛날에 뭡니까? 일중학원 들어봤어요? 동원학원. 잘 될 때, 이 학생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뭡니까? 다 썼잖아. 이제는 학생들 줄고 이러니까 층 임대 다 해놓고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학원을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다녔을 것 같은데. 자,
네? 잘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뭡니까?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면성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가 뭐야? 혼일성.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191조에 혼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건물의 소유자. 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2년 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세 살다가 나간다 그랬더만은 집주인이 뭐랍니까? 네 가져가라. 네 가져가라. 전세 못 내준다 지금. 대출도 안 된다 지금. 가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제한물권자죠. 저당권자 이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목적이 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럼 뭐만 남아? 자, 전세권은 이제 내게 돼버렸잖아. 소유권이. 전세권은 제한할 필요가 없어. 내 거니까. 맞죠? 그럼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잖아요. 맞아요? 자, 이게 혼일성이야. 제한물권하고 소유권하고 섞이면 한 개 남는 게 있으면 뭐만 남아? 소유권만 남아. 일이 뭐야? 소유권만 남는다고. 섞이면 뭐가 남아? 소유권만 남아. 혼일성. 이해 안 되면 취합 보면 됩니다.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근데 모든 책이 다 나오니까 해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전세권자한테 소유권 가져오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남는 건 몇밖에 안 남아? 소유권밖에 안 남아. 섞이면 하나밖에 안 남아. 혼일성.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도 뭡니까? 전세를 신목 현대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이제 냈는데 옛날 살 때 좀 뭐 사기 사가지고 이렇게 전세 그때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1억 7,500까지 1억 8천까지 막 올라갔었는데 무구동에 있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1억 4천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좀 막 떨어졌잖아. 작년에. 올해는 폭등하고 있지만 근데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뭐 전세금 내줘야 되는데 전세금 내달라니까 내가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주택자라 가지고 안 되더라고. 대출 1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 세액 맞춰주려고 했는데 맞춰집니까? 안 맞춥니까? 안 맞추니까 뭐 경매는 언니 어쩌지 하잖아요. 네 가져가라 했더만은 자기가 이제 뭡니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더 떨어지고 갔거든 지가. 그래서 못 가져간단 말이야 하다가 갑자기 아파트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줬어요. 뭘 줬다고? 소유권 줬다니. 그래서 100만 원만 두고 이랬어요. 100만 원 받았습니다. 불쌍하지도 않나 시기가 맞죠? 100만 원. 100만 원 받았어요. 예, 8만 원. 자, 그래서 100만 원에 넘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등기소를 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떨어졌는데 다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뭐 문자 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내한테 왜 그러는데 이 사람 끝난 거죠? 지가 잘못하는 말도 지 끝난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가 다 가져왔으니까. 맞잖아요. 떨어지는 말도 이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자 다시는 보내지 마라. 지가 산다 해가지고 다 해주고, 맞죠? 100만 원 받을 밖에 없는데, 그래, 공짜 줬어요. 그냥. 준 거지, 뭐.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입할 때가 1억 4천에 매입을 했거든요. 1억 4천 매입했어. 그래서 1억 4천 매입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는 전세에 들어온 사람이 1억 4천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런데, 뭐 떨어지니까 이제 뭡니까? 뭐 전세금 내달라고 막 하니까 못 내주잖아. 자기가 가져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 전세권은 뭡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남는 걸 뭐만 남아? 그렇지. 섞여서 하라면 남아. 혼일성. 됐어요? 아, 됐어. 탄력성 볼게요. 탄력성. 여러분은요. 탄력성에 대해서 도사입니다. 왜 도사냐? 개론에서 그 많이 배우거든.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기억은 뭡니까? 탄력적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엄청나게 탄력성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 은행입니다. 은행이요. 자, 그래서 저당권을 뭐 했습니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저당권 설정해줬다. 소유자 누굽니까? 설정자죠. 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살라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죠. 대출받아서 사잖아. 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샀다. 은행을 뭘 한다고? 저당권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3억짜리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인 여러분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야. 은행이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면 은행은 뭐 난리 풉니까? 교면 난리 뿌죠? 담보대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권자에게 은행에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이제 계속 납입하다가 돈 납입 못하면은 뭐 넣어버립니까? 경매 날려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그거 경매 날린다.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계속 돈을 잘 변제합니다. 변제. 자, 다 갚으면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구속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맞죠? 그 전까지는 은행으로부터 계속 구속을 받습니다. 자, 하루 연차하니까 뭡니까? 은행에서 돈 내라고 하루 한 번 전화 오죠? 이틀 연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전화 오거든요. 3일 연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구속을 받는다고. 그런데 돈을 다 갚으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완전한 권리가 돌아오죠? 자, 그러면 이게 탄력성인데,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으로부터 구속을 받지만 다시 돈을 다 갚으면 다시 내 완전한 권리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온다. 이게 탄력성이 납니다. 알겠죠? 이해 안 되면 취합불안. 시험에 안 나온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다음 페이지 항구성입니다. 항구성이 뭔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옆에다 적어놔야 돼.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한 효력이 있다. 이 소멸시효의 예는 딱 뭐가 있는데? 얘는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 뭐가 있습니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뭡니까?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죠?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시효가 완성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근데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남편이 맞죠? 한 달에 용돈이 20만 원 빼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아들 딸보다 적어요. 20년 동안 뭡니까? 뼈 빠지게 뭡니까? 돈을 모아가 아파트 샀는데 소유권 취득했어. 20년 지났는데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예? 이 봉기 납니다. 난리 납니다. 맞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성이 있다? 항구성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무슨 성이 있다? 항구성입니다. 그럼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 밑에 적어놓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립니다.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소멸돼 버립니다.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해 버려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성이 있다? 항구성이 있습니다. 이게 소멸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납니다. 말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국도 뭡니까? 소유권 인정합니다. 중국은요 양도소득세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양도세 45%죠. 그 우리나라가 더 공산주의 아니에요? 48%가 올린다던데. 자, 45%까지 올리죠. 55%까지 올린다던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득세도 그만이 올린다 그러고. 중국은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2018년도에 그때 하이난을 갔었는데, 하이난을 가니까 조선족이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하던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 하이난 가면은 이제 그게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엄청 사놨대요, 그게. 뭐, 쫙 사놨대요. 예? 그게 얼마냐 하니까 20억 한다대, 그때. 강남의 가격이랑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몇 억, 20억 한다대. 우리나라 사람이 엄청나게 사놨대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소유권도 막 외지에서, 외국 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고, 홍콩에 있는 사람도 사고 막 이렇게 많이 했대요. 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데 양도세 얼마 됩니까? 물으니까 5%래요, 5%. 우리는 몇 프로고? 우리는 45%까지 갑니다. 양도세. 맞죠? 그래서,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60%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안 팔아봐가. 없어가. 맞죠? 없어가. 그렇죠. 네. 자, 그러는데, 그렇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수용되면은, 걔들은 있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면, 수용하면 그냥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도로 닦아본다요, 그냥. 도로 쫙 내본대요. 근데 보상금을 많이 준대요. 보상금. 근데 알박기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처벌대뿐나대. 그래서, 하여튼, 그 처벌이 심하대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법률 규정에서 이렇게 수용하는데 이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보상을 딱 주면은 그러면 이 보상을 가지고 얘들이 어디 가냐면 어디 갑니까? 카지노 가서 돈 다 쓰잖아요. 결국에는 어디 됩니까? 우리나라의 돈으로 다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 보상금 이런 거 많이 준대요. 네, 많이 준대요. 보상할 때. 도로 닦는데 부모님 돈 팍 준대요. 주면은 이 돈은 카지노 가서 다 써가지고 다시 회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보상받으면 또 딴 거 투자를 하는데 그쪽은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다?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갈게요. 이제 자, 제2절 갑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인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와 있습니까? 자,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212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지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자, 우리 소유권의 정의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 내가 이 토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냐? 토지의 상하의 소유권의 범위가 미쳐 안 미쳐?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미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건물에 미쳐 안 미쳐? 요 건물을 지었어요. 미치가 안 미칠까? 안 미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연석이 있어. 자연석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은 있어요. 농작물. 이 농작물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요 경작을 했습니다. 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누구 걸까? 겁니다. 경작자 소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가외 땅이니까 가까 생각했죠? 근데 아닙니다.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시험에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이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무 심었어. 그럼 붙어보죠? 네, 부합합니다. 그 나무는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버립니다. 됐어요? 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 미채굴 강물입니다. 미채굴 강물. 그럼 채굴하지 않은 광물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국유예요. 국유. 자, 지하수, 온천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온천수. 자, 온천수, 지하수는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수, 온천수는 별개의 물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내용이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물권이 아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온천수, 지하수 개발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212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현관편에 놓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현관편 상하에 미친다.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지표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의 집안에도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죠. 상린관계. 이웃 토지와의 이용 조절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줄 거냐면요. 자, 양갈로 2번 있습니까? 양갈로 2번 찾았어요? 2번의 상린관계에서 1번에 의해서 양갈로 2번입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조절하기 위해서 이 민법 216조 내지가 뭐냐면 밑에 적어놓으세요. 부터. 그냥 부터를 하면 되는데 어렵게 하려고 내지라고 해요. 지랄하면 돼요. 자, 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216조부터 244조에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자, 부동산 소유자 줄 것이고, 상호 간의 이용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 합니까? 상린관계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확장적 역할도 하고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갈로 3번이. 자, 그래서 밑에 적용 범위에 보시면은 끝에 줄 거야 돼.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인지 사용 청구권, 주의 토지 통행권,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자, 2번에 별표 2개 놓으셔야 돼요. 자, 시험에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4번. 4번 나오고 지문까지 하면은 5번 나왔습니다. 자, 지문까지 하면은 자, 그래서 5번 나왔던 내용이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이 중요하다. 인지사용 청구는 시험에 1번 나왔는데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설명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지사용 청구권. 자,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자, 어떤 일이 있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땅이 딱 있다. 경계가 이렇게 합시다. 근데 여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하지 말고 뭐 모텔이 할까요? 모텔이 있는데 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야.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벽이 떨어진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만 아르누바 하세요. 불났잖아. 태풍 와가지고 벽 떨어져 나갔잖아. 이 불길한 조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불이 났지만, 네, 어제 하는데, 자, 하여튼, 여기 우리 건물, 우리 요 건물 옆에, 우리 이 건물도 이제 유리창이 태풍 와가지고 내려앉았어요, 그때. 앞에 건물이 내려앉았다고. 유리창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네. 아, 저는 저희 아파트가 좀 옛날 아파트라 가지고, 태풍이 막 와가지고, 샤시가, 내가 샤시가 아니고, 뭐 501호인가 501호 샤시가 있잖아요. 터져 나와가지고 저 차에 막 찍어버렸어요. 그 보상금 받았지. 맞아? 예. 차는 뭡니까? 뭐 치킨 것도 좀 있고 이렇게 했지만 뭡니까? 새 차가 됐습니다. 거의 올도색을 했거든. 예? 올도색 해가지고. 자,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떨어져 나갔다고. 그럼 수리를 해야 되네. 안 하면 빗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 비가 오면 들어오죠. 무슨 색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옆에 사람이 가서 토지 좀 사용하자. 크레인 갖다 놓고 고치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뭐라고? 인접하는 토지에 인지 사용 청구권이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자, 좀 사용하지. 하루 사용했어요. 소주 한 잔 사주면 됩니다. 맞죠? 며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시벌입니다. 야, 계속 사용하고 내 허락 뭐 해줬지만 너무한 거 아이가 막 계속 일하면 됩니까? 그럼 어디 뭐랍니까? 입 다물라면 돈을 줘야 되죠.
입 다물어도 돼요. 그 입에다가 돈 확 집어보면 확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상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맞죠? 남의 토지를, 인접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사용하는데 얘가 뭐라 하면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법이 되어 있다고. 알겠죠? 이게 뭡니까? 인지사용청구권이다. 됐어요? 자, 갑시다. 139페이지에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태풍 와가지고 수선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 받아야 돼? 승낙 받아야 됩니다. 승낙 없이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입니다. 알겠죠? 주거 침입이에요. 자, 승낙, 주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승낙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위의 경우에 이웃 사람의 손해를 받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아까 했잖아요. 10원이면 입에다가 돈을 해야 된다. 맞죠? 이거 쉽게 얘기해서 뭐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보상해주면 가만히 있죠? 알았다 그래. 고쳐라. 합니까? 한단 말이야. 잘 모르나 보네. 저희 와이프가 뭐라 하잖아요. 입에 돈 탁 집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돈을 이체해주면 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쉬워서 그래요.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인지사용청구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아, 이런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인지사용청구권이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법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의 토지 동행권입니다. 자, 주의 토지 동행권.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냐면 47페이지 있죠? 47페이지 판서노트. 자, 거기 펴놓으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쉽니다. 네, 쉬고 여기서 할게요.